문화예술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그쪽에 대천의병대 120주년 행사 있습니다. 의원 광장 어디입니까? 의원과 장소에 두 부분은 정리하기 전에 두 부분은 잘못되고 잘못돼서 책자가 나왔으면 오늘 말씀하셨어야죠. 공부할 때. 지금 24페이지 보면 행사가 전부 야외음악당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닌가요? 위치는 같은 위치인 것은 근데 명명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업무 보고에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야외음악당으로 수정 가능하신 거죠? 네. 제천문화재단 설립이 올해 9월이나 돼야지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올해 행사 중에 벚꽃축제, 의병제, 박달가요제, 힐링 콘서트 전부 주관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대구 문화예술위원회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청풍문화재단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풍면 시정선면에서도 아마 의견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 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불경기라고 하는데 이제 벚꽃이 피는 그 시절부터 가을까지는 청풍이 풍광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판매장 그 부분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 개장을 해서 소득이 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민 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4월달부터 11월달 이쯤 해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축제 기간 중에는 야간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야간 개장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개장 경우에 안전사고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산 개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간 개장이 가능하면 그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도 적극 협조해서 안전에 관한 거는 또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풍면하고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셔갖고 그 부분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서울로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 한옥마을 갔더니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진을 남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의 명소를 갔을 때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고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로 좀 퍼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풍문화재단지도 포토존을 좀 잘 고민하셔갖고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포토존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스토리 창작 트러스트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국비는 확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아까 금년 내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주요 시설에서 레지던스하고 그 교육, 연수, 공연 시설, 무대 시설 이게 맞습니까? 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죠? 거의 마무리납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변경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건 어렵고, 근데 저희 부서에서 기능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산지 여건하고 좀 조화된 그게 설계를 해자고 너무 성냥가 같이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큰 틀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운영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운영 주체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건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 지금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나중에 운영을 맡기게 되면 시에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그 설명회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네. 착공이 들어가고서 이제 일단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민간 입탁자를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감성마을에 가면 이예수 선생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이예수 선생님 혼자 와 계시는데, 한 사업비 한 9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방문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좀 멤버들도 그런 분을 모시면은 더욱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좀 방향이 좀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향은 변경된 거 없습니다. 처음에 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영상까지 겸비되어 있다가 영상이 지금 빠진 상태로 스토리 창작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지금 어떤 개인한테의 위탁이 갈 수도 있습니까? 개인한테는 이 큰 규모를 어떤 개인이 운영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거기가 또 이 수변 지역이라서 영업 활동을 해거나 이런 허가 조건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식당도 안 되고 또 상가도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와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설계가 그러니까 중지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설계 중지는 그렇습니다. 왜 설계 중지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하고 그런 재반 사항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물에 관련돼서 설계 변경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그 취지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냥 추진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양순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회 국제음악 영화제도 시작되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요. 네. 예,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해야 되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치러내자는 식보다는 때를 기다려서 즐겁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제음악 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총 예산은 15억 4천만 원입니까? 예, 이거 잠깐 빠지고
그럼 앞으로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 부분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 지금 현재는 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2010회 때 네. 총 결산액이 얼마였었죠? 그러면 결산이 18억 9,700만 원. 18억, 예, 19억 정도. 그래서 부채는 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부채는 다 상환됐습니다. 예, 예, 다 상환이 되고 올해는 15억 4천만 원에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자부가 빠진. 예, 예, 빠진 부분에서 영화제를 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콘텐츠인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열리는 그 영화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예. 준비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협의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네, 모든 거는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는 받고 네. 우리들이 또 어떤 다른 네, 더 좋은 영화제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의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지금 부상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해운대 그 의회랑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기들도 가봤었는데 해운대구 우동 그 마린시티 해안도로 거기를 800m를 요번에 영화의 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모티브로 해서 산토리니 광장, 또 1천만 관객 영화존, 애니메이션 존, 또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존 이렇게 해서 거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관객을 유치하는 거죠. 근데 제천시는 집행위원회에서 가져올 콘텐츠 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구상으로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국제음악영화제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10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좀 국제적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홍보 부문에도 사실 지방 방송에나 나오고 중앙 지상파 3사에서는 방송도 안 되는 그런 국제음악영화제 부분인데 물론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부산이나 전주의 영화제에 비하면 뭐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명칭이 그래도 국제음악영화제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그 중앙 지상파에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관광지로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선진지 결합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배워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8월 13일부터 8월 18일 6일간으로 하는데 부산에서도 슬로건은 영화와 놀고 즐기기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국제의 타이틀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안 중요하거나 우리들이 타이틀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국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문화 그 가족들이 우리 제천시에도 많아서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국제라는 타이틀을 얼마든지 유지는 시킬 수 있는 거고요. 6일간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10회 때도 콘텐츠는 그렇게 수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비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느끼고 즐기면 돼요.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이 느끼게 하고 놀게 하면 6일간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문화의 거리에 지금 핸드프린팅도 거기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박스 쪽으로 갑니다. 메가박스 쪽, 메가박스에서 역전 광장으로 가고 역전 광장에서 메인 무대 청풍호 쪽으로 빠져주거든요. 그럼 부분 하나씩을 해서 그 무슨 우리도 애니메이션 존이 됐든 우리 제천시에 맞는 치유의 존이 됐든 그거는 얼마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면서 우리가 즐겨 말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되고 어떤 그 포토존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로 해서 또 위쪽으로는 시민회관, 시민회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비행장으로 갈 수가 있죠. 비행장에서 의림지까지 해서 어떤 그 권역별로 한 영화의 거리를 우리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을 타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가 우선이고 이분들이 체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겁니다. 체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면 먹어야 되고 봐야 되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 좀 연결성 있게 요번에는 어디든지 설치를 해서 해마다 그 거리가 그 거리. 와보니 메가박스 하나에서 바글바글. 뭐 먹을 건다면 우리 빨간 오뎅. 요번에 빨간 오뎅이 굉장히 좋아 성공을 했어요.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저도 여기서 제천에서 머물면서 보니까 한 번도 빨간 오뎅집 앞에 줄을 안 선 적이 없더라고요. 줄을 쓰다 못해 돌아가고 또 보면 또 서 있고 또 보면 또 서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느냐 이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만 거기는 뭐 해안도로니까 그렇죠. 우린 청풍호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수려해요. 공기 좋고 가로수 좋고 청풍을 나가는 그 꼬불꼬불한 길 의림지까지 치닫아서 올라가는 길 가까우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풍호 메인 무대를 가보면 6일 동안에 젊은 친구들이 그 콘서트랑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4시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저 같으면 서 있을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그 태양볕에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좀 매점이 있으면서 먹거리가 조금 있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게 하지 말고 멍석을 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가 됐든 뮤지션이 됐든 그 전공 음악을 한 분을 뮤지션을 하죠. 이분들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아도 멍석만 펴놓으면은 국제음악영화제에 어우러지는 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타가 됐든 노래가 됐든 색소폰이 됐든 현악이 됐든 관악이 됐든 합창이 됐든 여기에서 그런 무대를 하나 해놓으면은 줄 서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거 저기 앞에서 스태프들 이거 목걸이 하나 보고 먼저 누가 들어갈까봐 눈 뜨고 보면서 그거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이번에는 좀 거기까지도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제천시가 6일 동안 온통 음악영화제로 들끓어대는 찾아오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런 11회의 음악영화제로 제천시가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효과를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색다르게 우리 과장님 색다른 의지로 앉으셨으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정옥대 과장님이 했을 때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게 운집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지금 영상 촬영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지금 1억 5,2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합니다. 로케이션 지원이 65편 정도로 지금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남이섬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고 있죠. 모든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그 주인공과 동화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남이섬이 저렇게 뜨고 있는 것도 배영준과 그 두 남녀의 사랑에 거기 동화되고 싶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거기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제천시도 야외 촬영, 로케이션을 지원할 때 이왕이면 좀 좋은 영화를 어쨌든 간에 만들고 지원을 해서 좋은 느낌으로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한번 장소를 한번 이번에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폭력적인 영화에 계속 지원을 해서 와서 주먹만 쥐고 싸우는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려내고 싶은 네, 좀잘 몰라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200이면 이것도 작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돈만 줘봐라. 아니 매도만 주면 우리도 큰 거 하겠다. 큰 건 못합니다. 단돈 10만 원을 줘도 거기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억 5,200만 원이 11 투입되는 로케이션 지원이 이번에 우리도 남이섬 이상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은영 의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1월 1일 인사이동 이후에 전년도에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올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한 2장 정도를 받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 근데 전 신영아 과장님한테 한 2페이지, 이쪽 분량의 그 인계서 받았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이제 현재 반영을 하시면서 오늘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15페이지에 제천 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수료자가 이런 활동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이제 제천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제천을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능이 있는 분들, 재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제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네. 꼭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천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다면 그런 네.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천을 더 잘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길은 없는데 지금 이거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영상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하고 상의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길이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원에서 전시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천도 많이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전시회를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시회 회장에 6시면 문 닫아야 되죠? 예. 이제 퇴근도 6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심의회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시실이 2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258일을 전시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전시 공간이 훨씬 부족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열흘 돼서 그게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다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부분은 한 최소 5일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기간이 넘어서 하는 거는 무료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 보고 있는 그 연면초가 이루어지는 해야 하는 부분이 315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이. 거기에 좀 부족한 전시 공간을 좀 만들고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이 확보가 더 되면은 좀 그런 부분도 해서 될 거고, 그리고 야간 개장 문제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 문화원하고 단체들이 나가 있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보면 여기 지금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밤 10시, 11시까지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전시회는 이제 지금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시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야간 개장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주간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야간 부분에 개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간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늦게까지 진행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 시간이 6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연장 정도의 개념을 네. 가지시면 접근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변초 거기 문화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즘에 제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작년 올해 사전에 용역이 되고 용역 보고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의 의견들을 중간에 이렇게 배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 없고 후회되어지는 일들, 지금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서로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 여변초에 대한 것도 우선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도시가 살 수 있는 진정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제천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필요로 하면 꼭 최하 수천만 원의 돈이 되는데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능 기부라는 것이 꼭 공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문화재 발굴하는 개인적 노력이 있는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들려와요. 문화재 발굴을 우리가 시청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이 집행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맡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전례가 있는지 또 발굴이 된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아까 보고 드렸는데 네. 그건 기존에 있는 문화재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를 지정은 안 됐는데 네.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을 추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든 관이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그 지정 요청을 하고 다 합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문화재는 개인 소유를 취해서 사지 않으면 대가 지불도 안 하고 개인 소유도 문화재 지정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정 문화재 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그럴 때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시청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네.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제천에 숨겨져 있는 많은 문화재들과 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우리 문화예술가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죠. 올해가 창립 120주년 네. 행사 하셔야 되죠? 네. 조금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의병 정신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제천 시민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시민 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뭐 의병의 역사라고 하는 강화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병대를 추진하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있는데 단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천 의병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구한말에 그 어떤 탈도 경무를 보내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시작되는 그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이런 훌륭한 조상들의 자산을 진짜 계속 그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병 정신에 대한 거 이런 또 의병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겠다 그러고 그 기본 계획 수립이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도 담당자는 하고 이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프레는 게 있으신데 나중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가 계획을 알 수는 있을까요? 네, 그건 뭐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새로 사업이 들어오면 이제 계속 추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그 시장님의 권한을 인가다 답변하신 분. 네. 공무원법이 보장한 책임과 역할을 실행해 주시고 이번 답변으로 인해서 그 조직 내부에 혁신의 기운이 감돌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이사회, 총회는 조례, 정관, 규정, 지침에 따라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개최했고 총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조례나 정관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하는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이제 이사회하고 총회가 있는데 예, 예, 이사회는 뭐 규정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했고 총회는 아직 못했고 네. 이거 잘못된 거죠. 다들 통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제가 그러지 않아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1월 16일 날 이사회에 참석 안 했죠. 네. 결산서는 직원이 작성했죠. 결산서 안은 작년에 그 인간예술에서 온 걸 가지고 그 담당 직원이 좀 다듬어서 작성했습니다. 담당 직원이면 행정 7급 김고모 직원 맞습니까? 예. 이사의 의결이나 총회 승인도 받지 않았죠. 이사회 의결은 됐습니다. 이사의 의결. 예. 아니 결산서를 지금 작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아니, 있는데 결산서는 있어요? 작성되고 정상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산서하고 예. 그 정산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오지사한테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나 법령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정관에 이제 지사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관행상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자치단체도
그 사단법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노지사한테 보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잘못됐죠? 사지 자체는 얘기하지 예. 마세요. 정관이 왜 존재합니까? 정관대로 안 했으면 안 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정관대로 안 예, 됐죠? 정관의 문제는 안 됐습니다. 보고 안 된 거죠? 그죠? 도시사한테. (1월 16일) 이사의 수직은 기한자가 누굽니까? 누가 기한했습니까? 우리 그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담당? 여기 저 행정실급? 네. 그러면 기존 조직은 직원들은 몇 년 몇 월까지 뽑혔습니까? 그분들은 그 계약상에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인수인계 과정으로 해서 1월 달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1월달 금년은 지불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계약 기간은 12월 30일이 아니죠. 아니, 12월 30일까지 그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돼 있으면은 1월달에 금료가 왜 나갑니까? 인수인계 하는데 한 달 동안 걸립니까? 이게 참 앞뒤가 맞는 행정인데 지금 이거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보작업을 줘서. 예. 그럼 뭐 직원들이 감사 보고서도 뭐 다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예 행정팀 김모 공직자가 할 일 없어 가서 감사 보고서 만듭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했습니까? 부천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언제 통지를 했습니까? 1월 16일 했으면 언제 통지를 했습니까? 이사회를. 그거는 1월 7일 날 날짜 지금 좀 밝힐 수 있습니까? 이사회 선수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월 8일 날 1월 8일? 지금 그 사무국장하고 운영팀장은 정식 채용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됐죠. 네. 이사의 의결을 거쳤죠. 네. 이사장 임명도 받았죠. 이사장의 임명, 아직 사무국장이 예, 사무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사의 의결만 통과됐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사무국장하고 운영팀장, 네. 그 자필 이력서, 네. 자필 경력증명서, 네. 경력증명서는 각 건수에 낸 것만 갖다 주세요. 각 건수에 낸 거. 그 다음에 자격증명서도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명서를 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이번에 채용된 그 사무국장 운영팀장은 언제부터 3월 2일, 3월 1일 3월 2일, 2일, 예 저기 규정에 보니까요 네. 신규 채용 예정자는 3개월간 네. 채용 예정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3개월간. 그러면 3월 2일부터 하면 의결을 1월 16일에 했다 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3월 2일부터 해서 채용 예정기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봉, 월급, 일금 등 근로계약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언제 근로계약은 할 계획입니까? 이건 뭐 금주 중 금주 중. 금주 중이면 2월 28일 전에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3월 2일부터는 지금부터 좀 닭부러지게 좀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어떤 사람하고 이해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아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친인척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평소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채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일정한 자격 기준이 된다면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안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한다는 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균등하게 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이해관계는 특별한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숫자 출연기관 운영의 지침에 보면은 이해관계, 특히 특별한 관계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에는 안 되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얻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한 관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선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는 시험위원도 사전에 제척을 하고 기피를 하고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특별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개 채용에 대한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어요. 네. 예, 맞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성별이나 뭐 신체 조건이나 용모, 능력, 연령, 불합리한 제한이나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맞고요. 단 우수 전문 인력과 유경험자를 경력 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도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시험위원을 사전에 제적 깊이 회피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아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아마 천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분 같은데 사전에 어느 교수님? 천 교수님 그분 말씀 저 앞서가지 마세요. 그분 말씀하신 말. 이럴 경우는 시장님도 그 시험위원을 제척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알면서 제척하지도 않고 이래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제척 대상이었는지 그거는 저희가 그 사전에 파악을 안 했지만 안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이거 파악하시고 그런 대상이 되면 만약에 대상이 됐다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응시됐기 때문에 감독이고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만약에 제척 깊이 회피 사유가 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운영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제척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외해놓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시험위원이 제척 깊이 회피가 된다면 가정입니다.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원위치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둘 중에 뭡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공개 경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자가 없다. 네. 하자가 없다. 네. 그럼 면접시험위원장 누굽니까? 최명재 예. 위원은 누구예요? 위원은 대원대 이호 교수하고 사회단체의 그 작가협회장 누구 있습니다.
제가 이해관계, 특별관계를 논하는 자체는 뭐냐면 제천시에서 모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 극단 언덕과 개울의 대표가 위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네. 이 자체가 이게 집착사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대표와 함께 연기하고 공부한 이사를 채용하면은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 봅시다. 뭐 둘이 뭐 신청을 했다 이거 따지지 말고 대표하고 함께 연기하고 공부한 이사를 채용했다면 공정하다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지. 뭐 보는 현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현 교수가 사실 그 문화예술연하고 영화제나 이런 부분에 기여도도 높고 또 덕망도 있고 그렇게 어떤 부분에 좀 사적인 감정을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활동하시고 그래서 아마 좀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과거 행정이라는 그거 지금 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 이게 공정한가 안 한가 객관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공정하다고 보는 거.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과거에 어디 뭐를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적 사유가 있으면 제적 사유가 있다. 맞죠? 그럼 공정하지 않죠. 만약 이렇다면 뭐 죄송하지만 겨울 단체 부분은 그건 사후에 알았습니다. 사후에 네, 언덕과 개울. 지금 여기 임원에요. 제가 성함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표, 연극협회 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극극단 대표가 면접시험의 위원장이고 후보자가 이사라면 이 자체가 제척사유가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이 사람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이 자체가 만약에 유일하게 혼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고려를 하든지 더 신청을 해서 연기 신청을 해서 채용하든지 이랬어야죠.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중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지금 현재 채용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원위치 시켜야 돼요. 이게 맞춤형 채용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맞춤형 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뭐 오비락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뽑자, 유능한 인재를 뽑자는 차원에서 한 부분이지 맞춤형으로다가 뭐 사전에 행동을 절대 안 해줍니다. 사장님, 각각 을로 봤을 때 각각 우리 한 통씩 이거요, 행자부가 됐든 어디 됐든 중앙부처,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채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자체행정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을 서류 여기저기 단체 구성원 현황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진척 사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시고 분야에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문화예술 단체를 지금까지 공모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다 그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려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죠. 동기가 순수해야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화재단 출연할 때 또 어떤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석탄 대신 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석탄 대신 하지 마라. 저는 과장님 양심을 믿고 소신을 믿고 책임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그 사무국장 운영팀장의 실무 경력 중요하죠. 실무 경력. 사무국장은 청풍영상위원회 실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가진 건 없습니다. 이 사람, 이분 그 청풍영상위원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무한 건 모르겠는데 뭐 아니 혹시 증명서나 이런 걸 받은 건 없습니다. 저기 저 팀장, 관계 팀장님이나 그 저기 담당자는 혹시 내가 모르시나? 저희가 받은 이력서에는 네. 청풍 영사위원회 근무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력 증명서도 없고? 네,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그 지역의 문화의 지배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가 많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이번에 채용하기 전에 급여 인상했죠. 인상인 건 아닙니다. 인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근무할 때 상한액을 정한 거는 이제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수준으로 그렇고 하한액은 지금 현재보다 약간 낮게 해놓고 사실 이게 공급을 주려면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그 보수 인사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수 인사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지는 준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줄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한 거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급료 인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네. 제가 받아들이는데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 1억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쓴다고 보면 되겠죠? 네, 현재는 현재까지. 그 만약에 그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그 네. 고용 승계를 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승계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 그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고용승계 예정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 근거는 없고 그냥 예정. 네. 근거는 없는 거죠. 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조례나 규정이나 뭐 네, 규칙이나 어디도 없죠, 그죠? 네, 공고문에 이제 그렇게 계약 기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저는 그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법과 제도화해서 움직이는 저는 그죠? 아니 무슨 근거로 이걸 예정이라고 또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서 고용승계가 안 되면은 근무자가 복수 것으로 또 판단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정으로 넣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다 내정돼 있고 합류되고 예정이 뭐 있습니까? 분명 올리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순리가 왕초래 왕초. 순리대로 해야 되는 순리.
대통령도 시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백성 못 이깁니다. 소신 있게 일해 주시고, 지금 제천 시민 14만 통합을 위해서도 이건 소신 있게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된다. 전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저는 원위치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본 견지는 한번 조례나 정관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한번 법령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결론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지 모르지만 절차나 과정상에 그렇게 뭐 입법하거나 뭐 규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이따 속기록 빼서 알겠지만 아까 답변할 때는 잘못되고 인정을 해도 지금 아니 근데 다시 정상에 문제가 없다면 아니 다시 뽑을 만큼 그렇게 막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없다. 제적 사유가 있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근데 그게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 후보면은 무조건 채용하는 겁니까? 이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이 조직을 위한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단일 후보 말씀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학교에서 저 미달됐다고 아무나 뽑습니까? 그 기준에 맞아야죠. 단일 후보기 때문에 됐다는 자체가 그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자격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뽑았다. 네, 자격 기준이 됐기 때문에 미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2월 20일. 총회는 3월 주문하겠습니다. 총회도 법을 어긴 겁니다. 그죠? 네. 3월달로 넘어가니까. 그 총회에서 의결을 하지도 않고 바로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총회 기능이 뭡니까? 총회 기능 한번 정관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총회 기능 6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원 선출이 예, 해임에 관한 사항하고 예, 본위원회 해산 및 중간 변경 사항, 예.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 사항, 사업계획 승인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여기 임원의 선출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잖아요. 임원은 그 임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무 직원입니다. 임원은 그 총회에 구성된 거고, 사무 직원은 별도로 사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화예술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존속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존속됩니다. 그러면 그 3월 달에 총회를 하고 도지사에 보고합니다. 그 지사 보고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여태까지 받은 적
그게 없어서 아마 그게 업무의 지방 이양이나 이런 거에서 되지 않았나. 아마 올해 정도 다 관례적으로 안 받아서 이 담당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의사한테 보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볼게요. 이 문화재단 정도의 큰 사업을 제천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지금 그 정책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의가 되는 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무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았고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이렇게 발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거친 건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복잡한 심도 있는 프로를 다 안 거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가장 국장님들 다 있습니다. 예산 성립되면 예산 거쳤어요. 그러면 초에 그 문화재단 설립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문화재단을 우리가 제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민선 그 당선 시절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유사한 게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통합을 해서 경영 합리화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아마 제안을 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세계 단체에서 상금 인력이 한 20명 되고 22명 연간 그 운영비가 10억 그래서 이제 저도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운영의 효율성도 기대되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요소에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합 대상 중에 이런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통합 대상이 되지만 내연을 조금 확대하면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민회총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청풍영상위원회나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는 그렇게 보는데 부장님 생각은 그분이 저희도 지금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지급성을 해서 이제 1,9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했는데 문화재단 설립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비 지원 관계가 좀 관건인데 독립법인에 주는 것인지 문화재단으로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영화제하고 청풍영상위원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저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 영화제는 제천하고 국제하고 영화제라는 세계 축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제천이라는 그 지역의 물결을 넘어 국제 행사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영화인들의 축제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원 영화제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독립법인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힘들지 않는가. 또 이렇게 보고 최근에 제가 청풍영상위원회 역할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지금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이 강한 조직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특히나 그 로케이션 위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전국 그 영상위원회 그 로케이션 경제 효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부장님 말씀 따라 문화재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사전에 그 고유성이나 독자성이 있는 이런 그 법인이나 단체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국 어느 곳에도 문화재단에 포함된 것은 없다라고 저는 확인했거든요. 뭐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문화재단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반복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제가 참 이 자료를 보고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채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과장님 윗선 지신지 누구 지신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오. 이런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고 언론에도 알고 있고 시민사회도 알고 있는데 굳이 밀어붙인다? 그건 부작용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때 제대로 한번 챙겨주죠. 위원장도 객관적인 요구. 거기에 시험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유지만, 그래, 대표가 그래, 위원장이 되고, 어떤 같이 할 동안 정말로 스승제자 사이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 이 사람들 경력을 보니까, 지금 발표를 못해요, 제가. 경력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문화재단이 어떤 지역의 역할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과장님 재검토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또 자체행정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그래야 하셔야 돼요. 지금 결정했다고 그거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하나 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 뽑은 사람을 또 다시 뽑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끌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답변을 안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자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속탄 대신입니다. 지금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분열을 자꾸 조장합니까? 의회와 집행과 시민, 의회와 시민. 지금 하나를 뭉쳐도 힘이 생길까 말까 이 시점에서 자꾸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최소한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주무과장 평가를 좀 해주시고,
과장 인사를 포함한 지휘 감독권 엄정하게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거 꼭 해주시고, 만약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신상필벌 원칙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법무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과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 부서 한 과에 한국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감찰을 좀 하셔가지고 자치행정 그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1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담당관 공교 문제에 대해서. 예. 과장님 올해 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용역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거기에도 사무국장이 구성이 되나요? 이제 그 운영팀에? 취지가 네. 3개 단체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제 3명이 사무국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왜 굳이 6월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바로 선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장 굳이 지금 이렇게 선임을 해서 이게 지역의 문제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은 그 지난 1월 16일 이사회 때 네.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부분을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 뽑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용역 결과가 통합이 타당하다, 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통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 정관을 만들고 뭐 또 구성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하면 연말이나 돼야지 발족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하기 위해서는 굳이 뽑았습니다. 덕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4회 의림지 동계 민속대제전 성과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좀,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14년도 동계 우리 민속대제전. 예. 자료를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아닙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제4회 의림지 동계 민속대제전 8만 명 참여. 그죠? 1억 5천만 원. 체험 공연, 전시, 경연대회 등 이렇게 개최를,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했다고 보고서를 여기다 올리셨습니다. 분야별 성과에. 그런데 2015년도 의림지 동계 민속대제전을 전격 취소하게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왜 취소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 안전 문제, 이제 그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안전문제, 그 빙판의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서 그 이런 동원하는 문제, 그 읍면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뭐 지금 읍면동역을 사업비 배정해준 부분을 상당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듣기로는 얼음이 얇아서 얼음 사고 날까봐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보고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암저수지에서는 도 빙상대회, 세천시장이 빙상대회 다 치고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회 동안 하는 동안에
얼음이 깨져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왜 예를 들어서 얼음이 뭐 전년도에는 10cm인데 올해는 8cm에서 못했다. 그건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좀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지금 500만 원씩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8만 명이 참여했다는 건 그럼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했다는 거로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지역민도 있고 외지인도 있고 다 지금 읍면동에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동변으로 전체적인 인원이. 금년도에 하는 예. 금년도에는 아마 구제역 때문에 그 동지역 4개 동만 신청했고요. 면지역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예술 축제위원회가 그동안에 그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들 전혀 일을 맡기지 않은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그동안에 그러니까 6월 7월부터 12월까지 그죠? 임기 끝났을 때까지 문화예술축제위원회에서 업무 한 보고서도 자료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천의 그런 홍보나 제천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지금 다들 지금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전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리 다툼, 자리 배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천 지역이 8만 명 모이는 행사 새로 만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절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동계 민속 대제전을 과장님께서는 다시 기획을 해서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의회하고 상의해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제출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공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엄청 난해한 대답을 하시네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제천 지역에 이제 자리가 잡아가는 겨울 동계 축제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잘 진행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동별로 예산을 500만 원씩 지금 나눠주셔서 잘 호응이 좋다고 하셨죠. 근데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절대로 호응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보면 500만 원 가지고 식당 예약해서 가서 윷놀이 하고 상품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돈 쓰기 행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좀 깊이 잘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어떻게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정확한 그런 내용을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가는 분명히 우리 그 인면동으로 간 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분명히 결산 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거니까 철저하게 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좀 말씀드릴 게 그 시민회관이 과장님 한번 요즘 나가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시민회관이 제천시에 어떻게 보면 엄청 또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주변 환경. 예,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이나 거기 아마 세월호 현수막 부분을 저희가
시민 단체 여러 군데서 이제 같이 활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민주노총 그 위원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일주기까지는 내줬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못 뛸 수도 없고 이제 그 단체 전체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좀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때도 저희들이 이제 문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현수막도 불법이죠. 아닙니까? 우리 뭐 불법 아닙니까? 우리 그 사용 관리 부서인 저희한테 허가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건축 디자인까지 하는데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현수막 그렇게 시민을 당장에 걸어도 그건 불법이 아니고 손을 댈 수 없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광고물법 관련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예. 그 동에서도 이제 거기는 우리 문화회관 시설이니까 자기네가 관리 안 한다. 근데 우리 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 저희들도 역시 세월호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슴 아픈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서 이제 수많은 제천 시민이나 제천시의 우리 그 시가지의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그것을 좀 잘 좀 해결을 해주시고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케이드는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건축은 참 모양이 좋은데 그 아케이드가 있어가지고 건축은 다 가립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럼 좀 확 열어서 그 앞에 광장을 좀 또 문화원을 우리 시민회관을 좀 시민들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서 소공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좀 해서 활용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해 주셔서 그렇게 좀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느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 눈이 말이죠. 지난번에 온 눈이 아직도 치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가서 보면 깨진 게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방치된 건물로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왜 그런 이유가 나왔는지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관리에? 그 부분은 뭐 관리 부서인 저희 부서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문화원 쪽에 그 청소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제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좀 하지 않으시는데 거기에 특별히 관리하는 이제 문화원이 이제 3층에 이제 주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각종 예술 단체에서 뭐 다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어떤 뭐 주의인식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지금 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아마 깨끗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그 시민회관은 우리 제천의 얼굴이랑 봐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가 봐도 깨끗하게 진짜 잘 관리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정홍택 문화예술과장님.